네, 안녕하십니까. 내원장외과 박진영입니다. 저는 지난번 시간과 이어서 운동과 어깨 손상 제 두 번째, 이두박근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박근 손상은 뭐 여러분들 이두박근이 어디신지 아시죠? 여기 어깨, 뽀빠이 알통이 보셔.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게 그게 이두박근 손상이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박근의 기능은요, 기능은 이제 근육이 어디서 가는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걸 보여드리면 근육이 어깨 관절의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쭉 내려가서 이 밑에 있는 팔꿈치 관절 아래까지 내려가는 두 개의 관절, 하나도 아니고 두 개의 관절을 통과하는 근육입니다. 대부분의 근육은 한 개의 관절을 통과하거나 그렇게 한 개의 관절을 통과하는데 이거는 두 개의 관절을 통과하고요. 이두박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군데 관절을 통과해서 이두박근이 아니고 두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서 이두박근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장두라는 거고요. 하나는 단두. 장두는 길다는 뜻이겠죠. 길다는 뜻. 단두는 조금 짧다. 그래서 시작하는 데가 장두는 어깨 위에서 시작하고 단두는 어깨 앞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그게 하니까 기능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두박근이 다치고 팔꿈치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두박근이 다치세요. 그래서 어깨에서는 어깨가 앞쪽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어깨 앞쪽으로 지나가는 어깨를 이렇게 굽혀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 또 팔꿈치에서는 이 뼈의 바깥쪽 팔개 앞쪽에 붙어서 그게 힘이 주면 이와 같이 바깥으로 손을 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 앞으로 올리고 벌리고 팔꿈치에서는 앞쪽에 지나가니까 앞쪽에 굴리고 바깥으로 돌려주는 역할. 그 두 가지 역할을 어깨하고 팔꿈치 양쪽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깨는요, 이제 또 기능이 어깨 관절을 이와 같이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통과를 하고 있어서 이 통과하는 것 때문에 어깨가 움직일 때 어깨가 관절이 다른 관절하고 달라서 이게 골프티 위에 골프공이 이렇게 올라갔던 같은 구조거든요. 근데 골프티가 아주 작은 골프티예요. 요만한 거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어깨 탈구가 되는 거죠. 이같이 탈구가 되는 거를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깨가 딱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빠지려는 것도 이 속에 홈이 파져 있거든요. 홈이 파진 것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게 뒤에서 잡아주면서 빠지지 않게 하고 뒤로 가는 것도 이렇게 잡아주면서 빠지지 않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적으로 움직일 때 정적은 가만히 있는 게 정적 상황이고 동적이라는 건 막 움직이고 팔을 돌렸다 뺐다 앞으로 밀었다 뒤로 했다 할 때 이 상태에서 이 홈 속에 이두박근이 딱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두박근이 탈구가 안 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안쪽으로 돌릴 때는요, 이 안쪽으로 돌릴 때는 이와 같이 장두가 앞쪽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돌 때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돌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뒤로 따라 돌거든요. 이렇게 아래 내려왔다가 뒤로 따라 도니까 따라 돌면서 뒤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어깨하고 팔꿈치를 올리고 바깥으로 들고 팔꿈치를 당기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돌리는 힘하고 그 관절이 두 개의 관절을 힘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뒤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두가 상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있겠죠. 어깨가 문제가 될 때 장두의 어깨 쪽 부분이 상하고 팔꿈치 부분은 장두의 아래쪽을 많이 쓸 때, 팔꿈치를 쓸 때 장두가 이제 손상이 되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깨에서 반복적인 투구 동작,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거 누군지 아시겠지만, 이거 반복적으로 공을 던지는 동작을 할 때 어깨 관절이 이와 같이 위에 올라가면서 90도보다 대부분 위에 올라가서 선수들이 던지죠. 이와 같이 공을 던질 때 이게 앞쪽에 있던 게 이렇게 있던 게 공을 던지는 동작이다 보면 이게 이두박근이 뒤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거기서 세게 던지면 그 장두가 앞으로 또 나오면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홈 속에서 이두박근이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했다가
앞뒤로 밀렸다 넣었다 하면서 이두박근이 자꾸 마모가 되는 거죠. 마모가 돼서 해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반복적인 투구 동작 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 배구, 이렇게 던지고 하는 그런 동작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아주 예리하시네요. 등촌날 계란찜님요. 맞습니다. 김광현 선수입니다. 김광현 선수가 지난번 미국에서 작년에 올 때만 해도 몸무게를 많이 찌웠는데 올해 SSG 우승하면서 보니까 와이번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같이 넣었습니다. 예리하십니다. 자, 하셔서, 그리고 오버헤드를 이와 같이 할 때, 오버헤드는 뭐 야구만이 오버헤드 되는 게 아니고요. 오버헤드 되는 건 예를 들어서 배구도 오버헤드 동작이 될 거고, 핸드볼도 오버헤드 동작이 될 거고, 농구는 슛을 하는데 이렇게 앞쪽에서 두 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헤드를 해도 그렇게 오버헤드 손상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로 신체 접촉에 의해서 저게 탈구되는 경우가 있어 오버헤드는 적고, 이와 같은 종목 양궁도 팔이 옆으로 가면서 편심성으로 나가는 것을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하시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중량의 어깨 거상 운동, 무거운 중력의 이제 어깨를 이와 같이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테니스를 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오버헤드 동작의 일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거운 중량의 어깨 운동을 할 때 그거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등촌 날 계란찜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풀업, 턱걸이도 손상이 될까요? 무섭네요 하는데,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와 같이 고중량의 어깨 거상 대신 어깨를 이렇게 오는 것 대신 올라간 상태에서 아래로 잡아 당기는 동작이니까 그와 같이 문제가 되고요. 그걸 하는데, 할 때는 이제 어깨가 좀 괜찮으신 분은 이거는 이렇게 많이 로테이션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회전이 돼서 이렇게 앞뒤로 밀리거나, 이거 움직이기는 이렇게 많이 움직여도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없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서 이거 할 때는 크게 많이 다치지는 않는데, 어깨가 안 좋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손등을 잡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손바닥이 앞에, 등이 몸쪽에 오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고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벌리시면 또 많이 상하세요. 힘줄에 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손바닥이 얼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시면 손상이 적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세는 이두박근이 앞쪽으로 쭉 내려오는 것을 일직선으로 이두박근을 이렇게 꼬는 동작이 아니고 바로 스트레이트하게 내려와서 스트레이트하게 내려온 게 이와 같이 움직여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라서 손상이 적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식탐 많은 콧물요한님, 네. 이작가열 열성팬님, 네. 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고중량의 어깨 거상 운동을 할 때, 같을 때 이두박근 장근이 주로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이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 말고, 지속적인 거 말고, 이와 같이 넘어질 때, 오늘 저 축구 같은 거 하시게 되면 축구하다가 넘어지잖아요. 슬라이딩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야구 같으면 헤드 오브 슬라이딩 하면서 이게 헤드 오브 퍼스트 하면서 이게 손 딛다가 이게 당겨지면서 넘어가고, 축구 같은 거 하다가 보면 이렇게 짚다가 보면 여기에서 이 관절이 이렇게 있던 게 이제 밀리겠죠. 이렇게 밀리거나 돌면서 밀리면 돌아간 게 밀리니까 칵 이렇게 되면서 이두박근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상할 동안 있어서 그와 같이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넘어질 때 많이 이두박근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게 사이에 끼이면서 이렇게 트위스팅이 되기 때문에, 트위스팅 된 거 모든 것도 왜 끈도 그렇잖아요. 똑바로 당기는 거하고 이렇게 돌려서 하나 뭐 걸어놓고 당기면 그 부분이 또 찢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문제고요. 네, 마마몸님, 수영 저병은 일반적으로 어깨에 어떤가요? 네, 어깨에 이제 이두박근도 문제가 되고요. 또 회전근개, 어깨 힘줄 때도 문제가 되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을 봐주면 대부분의 경우 국가대표 선수의 저병 선수가 제일 빨리 은퇴를 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자유형 선수가 은퇴가 빠르고요. 이거는 성적하고 상관없이 오래 하는 거, 아파서 은퇴하는 거 얘기입니다. 성적을 뭐 내가 저병 선수인데 무지 잘해가지고 잘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수영 선수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근육을
그 운동을 평상시에 많이 해놔야 덜 다치는데 그와 같은 운동을 덜 하고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확 쏠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상하는데 상하는 순서가 제일 빨리 상해서 아파하는 선수가 저병 선수, 두 번째 선수가 자유형 선수입니다. 평형하고 배영 선수가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들면 일반적으로 어깨에 별로 안 좋겠죠, 그죠? 네, 탁구의 제왕께서는 저는요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를 치게 보면 어깨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깨에 무리가 갈까요?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탁구는 이제 보통 똑딱이 치시는 거는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팔꿈치가 낮은 거에서 똑딱이 치시는 거는 괜찮은데 똑딱이가 아니고 이 드라이브 거시는 거 있죠. 여기서부터 높은 위치에서 팔을 이렇게 꺾어 치시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힘줄하고 이두박근이 아까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살살 슬라이딩이 아니고 이게 꼬이면서 앞쪽으로 스트레스를 한쪽으로 받으면서 제이치 안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똑딱이 탁구 치시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드라이브 거시는 것 같은 경우에 그것도 어깨 높이 위에서 드라이브 같은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탁구가 이 한쪽 손만 쓰시는 운동이잖아요. 한쪽 손만 쓰시는 운동인데 한쪽 손 쓰시는 운동을 예전엔 이에리사 국가 그 의원이죠. 예전엔 그 선수촌 태릉 선수촌의 촌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대전 지역에서 하셨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학회 때 만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스포츠 학회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그렇대요. 편심성으로 하는 운동. 탁구. 한쪽 손만 쓰죠. 그죠? 양구. 한쪽 손만 쓰죠. 뭐, 배구는 양손 다 쓸 수가 있고, 농구도 양손을 다 쓸 수가 있고, 야구. 이런 거 같은 종목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내가 만일에 200번 이거 연습을 해서 하면 몸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도 200번 연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균형 잡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두박근 장두건에 손상이 있으면 어떤 통증이 있느냐. 이제 손상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겠는데 일단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뒤로 제낄 때 통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팔을 이렇게 앞쪽으로 올릴 때는 앞에 견봉이 있는데 이두박근이 있는 데가 이렇게 걸리면서 회전근개가 걸리면서 회전근개 바로 앞쪽에 여기에 이두박근이 지나가고 요 세 개가 회전근개라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게 지나가는 구조고 이게 슬라이딩 하면서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 위쪽에 뼈가 있어서 뼈가 이렇게 누르면 회전근개도 상하지만 그 앞에 이두박근 지나가는 거기도 같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상하면서 팔을 이렇게 들 때 거기에 자극이 자꾸 되니까 견봉에 의해서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제낄 때는 어떤 동작이 되냐면 이두박근이 제 위에 아래 있던 게 뒤로 제끼면서 이렇게 돌면서 제 위치에 있지를 못하고 빠지려고 하는 힘이 있겠죠. 뒤로 이렇게 돌리거나 하면. 그러면서 이두박근이 부분 파열이 있으시면 이 부분 파열된 게 여기를 그 홈에 자꾸 옆에 걸리니까 아프시겠죠. 그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이게 자꾸 빠지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거 할 때 아프시고. 물건을 이렇게 올리려고 할 때,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어떠세요? 올릴 때 아까 저가 하는 일이 어깨를 앞으로 올리고 또 하나는 어깨 올리는 거 이외에도 이 팔꿈치를 구부려 주거나 바깥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잡을 때 어때요? 물건을 이렇게 보통 안 잡잖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물건을 이렇게 드니까 그 물건을 드는 게 이두박근에 여기에도 힘이 들어오고 여기에도 힘이 들어오고 여기도 힘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당겨지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서 통증이 생기고요. 이영숙님께서 회전근개 손상이 양쪽에 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들어오셨는데요. 회전근개 손상이 양쪽에 있을 때는 운동을 하시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 견갑골 뒤에 날개뼈라고 저는 편히 얘기 드리는데 날개뼈가 모아주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코어 머슬 운동을 하시면 그 운동은 많이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운동을 하시는 게 팔꿈치가 어깨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운동을 골라서 하시면서 문제는 멀리 뻗는 운동이 아니고 가까이서 하시는 운동을 골라서 하시도록 하세요. 그런 운동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니까 그런 운동을 하시고. 작두콩님이 18세 되신 여자분이신데 무릎이 성장통처럼 무릎이 하시고 무릎이 아프고 무릎은 제가 보지를 않아서 얘기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피부암 통기님 강의와 질환이 관련이 없는 질문이지만 라운드 숄더는 어떻게 할까요? 수시로 신경 써서 어깨 펴는 게 답일까요? 예. 제가 그 라운드 숄더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라운드 숄더를 이 스트레칭 시키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으신데, 스트레칭 하는 거를 벌리는 것만 하다 보니까 앞은 늘어났는데 이걸 앞이 늘린 거에 뒤쪽을 잡아주는 근육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려놨는데 잡아주는 근육이 없으니까 금방 다시 쪼그라드는 거죠. 금방 해놓고 10분만 지나면 근육이 없으니까 잡아주셔서 하는 거를 왜 우리가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왜 이게 우리 노 젓는 것 같은 기계 있잖아요. 로잉 머신 기계. 그런 로잉 머신기로 손등을 하면 어깨가 아픈 경우가 있으니까 손바닥을 위해서 이거를 당기는데 하시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어깨는 안 벌리고 여기를 쭉 했을 때 벌렸을 때 최대한 벌려서 어깨뼈가 딱 여기 뒤에 날개뼈가 뒤쪽에 있는 날개뼈가 딱 모일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 뒤에 있는 근육이 발달되죠. 당기고 다시 완전히 벌려주고 하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무게나 고무줄 같은 거 운동을 하실 때는 자기 어깨 앞쪽에 고무줄 같은 거나 운동을 잡아놓고 아니면 끈을 해놓으셔도 돼요. 집에 있는 아무 끈이나 좀 두툼한 끈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를 어디 기둥 같은 데 걸어놓고 그거 잡고 몸을 앞으로 당기는 거죠. 이렇게. 당겼다, 내려왔다. 당겼다, 내려왔다. 이렇게 바로 하면 근육이 덜 생기겠죠. 한 5초 정도 유지를 해서 내가 몸을 뒤로 기울였다가 몸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운동. 근데 더 좋은 운동은 엎드려서 하는 운동이라 저희가 얘기는 드리기가 않는데 블랙본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날개뼈의 근육을 뒤쪽에 있는 견갑골 주위 근육 운동 같은 걸 해주는데요. 그와 같은 걸 키우셔서 자기가 앞은 늘려주고 뒤쪽 근육은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이 라운드 숄더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세요.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어깨가 앞쪽에 있는 그 대흉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금방 잘 만들어져요. 딱 하면 이게 딱 가슴에 근육 딱 생기고 이제 뭐 남자분이나 더 하겠지만 여자분보다는 그와 같은 건 하는 거를 하지만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은 앞쪽 근육보다 잘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앞쪽에 있는 근육 운동에 죄송합니다. 최소한 3배 정도의 시간을 써서 뒤쪽 근육을 키워줘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쪽 근육 한 번 하고 뒤쪽 근육 한 번 하면 앞쪽 근육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게 몸이 앞으로 이렇게 라운드 숄더 되면서 몸이 이렇게 굽는 자세가 되는데 앞에 하나 하고 뒤를 3개 정도 운동해서 가슴을 딱 펴는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 문제가 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깨 손상의 이두박근 손상의 증상에 세 번째 보면 손이 저리시다고들 또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두박근이 어깨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쭉 내려와서 이 팔꿈치까지 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팔꿈치까지 가기 때문에 이 팔꿈치 근육이 여기가 아프니까 이거 대신 이 팔을 더 많이 쓰시고 하셔서 팔이 저린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밀거나 당기는 행동 또는 옷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옷을 벗을 때 하는 행동을 할 때 팔꿈치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회전근개와 같이 이두박근인데도 같이 눌려지거든요. 눌려지면서 그게 아프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밀거나 당기는 동작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팔꿈치가 이렇게 폈다가 구부려 드리는 때 힘을 쓴다고 얘기했죠. 이 구부려 드리고 밀거나 당기는 동작할 때 힘을 쓰니까 그럴 때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여기에 있는 힘줄이 쭉 이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육이 수축이 되니까 여기 근육이 수축이 되면 거기 근육만큼 여기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아니면 어깨를 올리면 그 안에서 또 슬라이딩이 될 거고 움직일 거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문제들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아프시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할 때 그러니까 이두박근이 제 위치에 있는 거를 그냥 조심스럽게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세게 쓰면서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게 아니고 꽉 눌려서
막 마찰이 심하게 쓰는 경우거나 아니면 팔을 회전을 하면서 제 위치에 이두박근이 있는 게 자꾸 앞뒤로 빠지게 하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을 느끼시면 그게 이두박근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요, 이 앞쪽에 따라서 이게 여기를 따라서 쭉 이두박근이 이 앞쪽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팔꿈치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이 동작에 따라서 이제 내려가면서 문제가 아프면 그게 이두박근 장도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파열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두박근도 그 속에서 계속 문지러지고 지나고 하다가 보면 그 지나가는 것들이 해지기 시작합니다. 해지기 시작하면 그 해지다 못 버티면 이 앞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웨이트 이렇게 가끔 아령 같은 거 이렇게 막 내가 하루에 50번씩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언제 어깨가 좀 아파요. 아파도 조금 웜업되고 나면 아프지 않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뻑 하고 소리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뻑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피멍이 드는 거죠. 근데 피멍이 드는 이유는 이두박근이 조금 붙어 있던 게 딱 떨어지면서 그 이두박근 안에 혈관들이 다 지나가거든요. 그 혈관 지나가는 데가 떨어지면서 찢어진 거죠. 찢어지면서 피가 쭉 납니다. 그리고 파열음이 나고 그 상완부에 이렇게 출혈 반점이 생기면 앞쪽에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통증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어깨를 앞쪽에서 본 겁니다. 여기에 요렇게 지금 본 건데 이두박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앞쪽을 따라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앞쪽 이렇게 안으로 돌리면 안쪽 부분이고 좀 이렇게 앞으로 하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 나오니까 앞쪽 부분이 됩니다. 정확히 앞쪽은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마다 다 위치가 다른데 대부분은 팔을 이게 0도라고 얘기를 하면 0도에서 바깥으로 한 10도 정도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럴 때 맨 앞에 있는 게 이두박근 장두가 지나가는 고랑이 됩니다. 그게 고랑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 파인 부분이 있는 데가 눌러서 아프면 내가 이두박근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분 파열이 되고 아까 뻑 소리가 난다고 얘기드렸잖아요. 어떤 팝핑 사운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뻑 소리가 나게 되면 이제 이두박근이 이와 같이 볼록 튀어나오세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뽀빠이가 시금치 먹을 때 이두박근에 이렇게 막 알통 생기고 그 안에 공장도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공장 돌아가고 하는 그게 시금치 먹고 그렇게 생기면 좋은데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 나고 심하게 아팠다가 저렇게 이두박이 된 거는 이게 끊어진 겁니다. 이게 끊어지신 거고요. 그와 같이 끊어지시게 되면 이제 적게는 한 2, 3주, 길게는 한 서너 달, 여기가 되게 아프세요. 이 근육이 있는 위쪽 부분이 딱딱해지면서 이 윗부분이 이제 보면 이 이두박근이 어떻게 되세요? 뽀빠의 알통이 가운데 생겨야 이게 좋은 알통인데 이건 위가 끊어졌으니까 근육이 수축하기가 밑에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기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피트니스 하시는 분 말고 이제 우리 영화 같은 데에서 보면 피트니스를 아주 아까 보여드린 그 외국 분들 이렇게 아주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몸매가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웨이트도 워낙 센 거를 하니까 여기서 끊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기서 끊어지신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외국 분들은 아래에서 끊어지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위쪽이 많이 끊어지느냐? 이두박근이 위에서는 머리가 두 개의 머리란 뜻이잖아요. 두 개의 머리가 두 개가 돼서 내려온 게 밑에 가면 하나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니까 위에 두 개는 근육이 반으로 나눠진 거고 아래는 하나니까 이게 또 두껍겠죠. 두꺼운 근육이라서 아래쪽은 잘 안 끊어지는데 운동을 웨이트를 아주 많이 하신 분은 밑에서 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볼록 튀어나온 게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있어야 되는 이두박근의 위쪽에 생기세요.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저 경우에는 몇 분 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재미있는 분이 우리나라 오페라, 국립 오페라단의 지휘하고 감독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태리 분이세요. 이태리 분이신데 한국 분하고 결혼하셔서 이태원에서 요즘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운동을 하다 그렇게 끊어져서 오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보다 외국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파열이 되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두박근이 볼록 튀어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던 힘줄이 바깥으로 자꾸 돌다 보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이게 밀리는 거죠. 바깥으로 돌리면 이렇게 찍 돌아가니까 여기 있던 게 여기서 이렇게 따라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따라 돌아가면 이게 이두박근이 장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위치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이제 이게 못 가다가 픽 빠지는 거죠. 안쪽으로. 고랑에서 홈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탈구가 됩니다. 탈구가 돼서 이두박근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와 같이 탈구가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탈구가 되면 그 탈구된 거를 가지고 이제 처음엔 많이 아프고 움직이고 회전 운동할 때마다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 이두박근이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요. 이제 이렇게 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두박근이 여기서 끊어지면 알통이 생기고 여기서 빠지면 탈구가 되고 더 위에 기시부 처음 시작하는 데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상부 관절안수 전후방 병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이두박근이 상부 관절안순에서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건데 여기 위에서 이렇게 붙는 거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붙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부분이 찢어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상부 관절안수 슬랩 그러는데 슬랩의 뜻이 뭐냐 하면 상부 슈피리어 L자니까 슈피리어 레이브룸 상부 관절화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LAP AP는 anterior to posterior 앞쪽에서 뒤쪽까지 병변. 그래서 슬랩 병변 하면 상부 관절안순의 전후방 병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 그 붙는 부분이 이두박근이 관절안순에서 붙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작하는 부분에 병변이 생기는 걸 상부 관절안순 전후방 병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마몸님께서 팔 스트렝시에 겨드랑이를 벽에 대고 쭉 펴서 만세를 하면 오른쪽이 부드럽게 유지되는데 왼쪽은 쭉 펴고 만세를 한다는 게 벽을 대고 이렇게 쭉 이완을 하신다는 얘기신가 보네요. 그래서 어깨 측각 부분이 시원하게 안 펴지고 찍히는 느낌이 나서 통증이 있어서 시원하게 펴지지 못해요. 거의 펴지기는 오래됐는데 MRI 그게 통증 주사 소염제 먹고 MRI 찍어봐야 되나. 그래서 그게 펴지지 좀 못하는 건요. 관절막이 굳어 있거나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완전히 펴는 거를 걸리게 만드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연세가 몇이신지 저희한테는 얘기를 주시지 않았는데 사람이 나이가 드시면 50대, 60대가 지나면 10대, 20대보다는 관절막이 두꺼워져요. 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서 운동 범위가 줄거든요. 그 주는 운동 범위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되시는 분 같고 그게 밤에 주무시다가 불편한 게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게 없으시면 지내셔도 되는데 만일에 내가 그 행동들이 불편하거나 주무시거나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시면 그때는 검사를 해봐야죠. 검사는 꼭 MRI는 아니고요. 요즘은 초음파 같은 것도 54세시면 이제 관절막이 굳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은 나이시니까 그런 굳는 나이에는 조금씩 굳는 게 내가 적응이 되는 굳는 건지 아니면 반대팔에 비해서 더 심하게 굳는 건지에 따라 다른데 통증이 없이 일상생활이 되시고 하시면서 밤에 주무시는 게 편하면 스트레칭 운동만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심하다 그러시면 그때는 MRI거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석회가 있거나 이런 거는 MRI 아니고 엑스레이만 해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로 보면 관절 속에 연골이 찢어지지 않은 건 아닌 회전근개 힘줄이나 아까 보이는 이두박근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두박근이 파열되는 걸 예방하시려면 박대인이 저는 손가락은 저희가 진료를 안 본 지 하도 오래돼서 아주 옛날 대답밖에 못 해드려서 그거는 손가락 오시는 분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이두박근 장두의 파열을 아까 같이 이제 뽀빠이 알통이 되는 거예요. 예방이죠. 그렇게 하시는 건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이게 한 10분 이상 10분에서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웜업이라고 표현하고 모든 운동선수에서 웜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여러분들도 밤에 주무셨어요. 밤에 주무신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면 온몸이 뻣뻣하시고 온 관절에서 뚜두둑 소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나고 뻣뻣한 건 관절이 한 동작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관절막이 시간에 따라서 수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수축되어 있는 거를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게 수축되어 있는 걸 서서히 늘려주는 걸 운동을 살살살살 해주면 이게 웜업이 되면서 더 빨리 늘어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는 충격을 받아도 이게 찢어지질 않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꽉 굳어 있어요. 웜업이 돼서 이제 이런 상태야 이렇게 꼬그랗고 우리도 하는데 지금 굳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필라 그러면 한꺼번에 찢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고요. 그 아프시면 이제 대부분은 시작은 염증으로 시작하거든요. 염증이 있고 그러신 거기 때문에 그 휴식을 취해서 염증을 시간에 따라서 줄어들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전에는 더운 찜질해도 좋지만 운동 후에는 이게 웜업이 돼서 이제 관절이 뜨끈뜨끈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얼음 찜질을 하셔서 그 염증을 냉찜질을 하면 얼음을 가라앉힙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 같은 거 보시고 나면 덕아웃이 잘 보이는 거는 야구인데, 아니면 뭐 축구 같은 거 하고 나면 선수들 바닥에 누워서 트레이너 분들이 막 뭐 얼음 같은 거 갖다 주나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너무 웜업이 돼 있어서 너무 관절이 열이 많으면 또 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안 해주게 해요. 야구 투수가 아주 대표적이죠. 하고 나면 공 던지고 나면 어깨하고 팔꿈치에다가 얼음을 약하게 나누어서 여기다 이렇게 둥둥 감아줍니다. 너무 오래 감으면 안 되고 동상이 있지 않을 정도로 한 20분 정도 우리가 해주는데, 그와 같은 동작을 해서 얼음찜질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팔을 어깨를 비튼 상태에서 뻗는다든가 팔을 위쪽으로 든다든가 손등을 위에서 드는 거 특히 더 안 좋습니다. 이와 같이 드는 동작 같은 거를 해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죠. 그 아픈 시기에는. 아프지 않은데 들지 않는 건 아니고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이 굳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손상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휴식해도 통증이 계속 있고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가 필요하면 우리가 이제 MRI는 이두박근은 저희가 기계가 이런 거죠. MRI는 우리가 통 속에 들어가서 일정한 규격하에서 조직을 잘라서 이제 그걸 영상으로 보는 구조인데, 초음파 같은 경우 사람마다 이두박근이 있는 위치가 이렇게 서 있으면 똑바로 있을 때 앞쪽으로 지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약간 옆쪽으로 지나가는 분도 있고, 약간 안쪽으로 지나가는 분도 있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이게 다르시니까 MRI를 팔 동사를 이렇게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해도 여기 있을 때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밖에 있는 것도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정확히 안 잘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두박근이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정확히 이렇게 탁 단면이 잘려줘야 되는데, 몸이 약간 이게 뚱뚱하세요. 그럼 팔이 약간 벌어져. 그럼 이게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근데 자르는 건 똑바로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그게 비스듬한 거에 똑바로 자르니까 이게 똑바로 안 나오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잘라야지 똑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잘 걸려서 잘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간혹 있으셔서. 근데 이제 초음파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두박근이 약간 옆으로 밖에 있는 분은 초음파 기계를 옆으로 대면 그대로 똑바로 보이니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두박근은 오히려 초음파로 보시는 게 염증이 있고 하는 거는 보시기가 편하세요. 그리고 회전근개 같은 경우는 이제 MRI가 좋지만 그게 어디 가서 예약하고 이렇게 해서 보셔야 되니까 초음파로 먼저 봐드리고요. 그래서 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하시고 초음파에 이와 같이 염증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위쪽이. 이게 제가 홈이 파졌다 그랬잖아요. 요 속에 홈이 파져서 거기에 이두박근 이렇게 내려가는 걸 딱 당면을 보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단면이 보이는데 앞뒤로 까만 이 부분이 음영이 보이죠. 이 까만 거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깨 초음파에서는 까맣게 보이는 게 무슨 물혹이거나 이럴 때 까맣게 보이는데, 이와 같이 까맣게 보이는 이게 물이 있다는 얘기는 이두박근 주변에 염증이 있어서 염증 때문에 물이 고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인 거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잘라서 본 게 아니고 길이로 본 거죠. 길이로 이렇게 딱 보면 이두박근이 여기 요 밑에 하얀 거는 뼈고 여기
이게 섬유 모양이 쫙 보이면서 이렇게 보이는 게 이두박근. 이 위에 거는 삼각근입니다. 삼각근육이라 대부분 문제는 없는 거고요. 여기 지금 쭉 지나가는 건데 그게 지나가는 거를 찍어보면 여기 이렇게 까만 부분이 보이시죠? 요 까만 부분 보이시는 이 부분이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물이 고인 게 단면으로 보면 이렇고 긴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까맣게 물이 고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물이 고인 걸 보고 아하 이두박근에 문제가 있으시구나. 문제가 있어서 염증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이두박근 자체가 파열됐는지도 하는 김에 같이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드리는 걸 초음파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뭐 MRI 좋으신 분은 MRI 찍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아까 염증이 생기는 거 이외에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염증이 생길 때는 이제 찜질, 찬 찜질하고 쉬고 하면 대부분 염증이 가라앉아서 좋아집니다. 필요하면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염증 가라앉혀 드리는 주사죠. 그렇게 해서 해두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두박근이 원래는 여기 있어야 돼요. 또 앞에 걸 보면 요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고 여기 쏙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염증은 양쪽에 있지만 가운데 쏙 들어간 홈에 가운데 있죠. 근데 이분을 보면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두박근이 B라 쓴 게 바이셉스라는 뜻입니다. 이두박근이 요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이두박근이 이렇게 팔을 들거나 내릴 때 요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지를 않고 팔을 이렇게 비트니까 이게 옆에 비틀면서 팔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잡아주는 구조가 있는데 인대가 그 인대가 힘을 받다가 점점 밀린 거죠. 밀리다가 어느새 인대가 탁 터지면 이게 제 위치에서 이렇게 밀리고 조금 밀리고 하다가 탁 빠지는 거죠. 빠지면 이제 이게 제 위치에 있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돼요. 저 손이 그래요. 저 손이 이게 또 이게 인대가 예전에 있는데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 인대가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이게 옆에 있는 측부 인대가 잡아줘야 되는데 저가 그게 끊어졌거든요. 예전에 운동 좋아해서 운동하다가 그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기는 좀 빠지는데 그게 아프지 않으면 두셔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팔을 돌릴 때마다 빠지면서 아픈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픈 분들이 있을 때는 그 아픈 것들 때문에 이제 초음파로 봐서 그게 빠지는지 이렇게 움직여 보면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게 보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를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더 하면 관절 속에 이두박근 장두건이 시작하는데 관절 와순의 위쪽에 붙어 있는 게 슬랩이라고 했잖아요. 그 슬랩이 이렇게 팔 들어서 이렇게 돌리는데 어깨 속에서 두둑두둑 소리가 나면서 아파요. 그렇게 아픈 분들은 슬랩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 같은 걸 던지거나 뭐 하다 못해 돌멩이 하나 이렇게 뭐 물 수제비를 하려고 이렇게 던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파가지고 이 던지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그 연골 있는 데가 찢어져서 이제 관절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관절 속 지나가는데 이게 여기 잡혀 있던 게 이렇게 밀리면서 뒤로 찢어지는 거죠. 여기가 콕 찢어지고 나면 이제 그게 할 때마다 찢어진 부분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아프세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정영민 님이 오른쪽 어깨가 움직였다의 통증이 나타나기도 아니기도 합니다. 어깨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유를 아세요? 엑스레이만 가지고 모든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주로 보는 게 뼈를 보기 위해서 하고 뼈 옆에 근육이나 다른 인대나 관절의 조직 중에 음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물체 아니면 예를 들어 석회가 끼었다든가 이럴 때는 엑스레이를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이와 같이 회전근개는 이두박근은 근육이거든요. 근육은 엑스레이 나오진 않아요. 예전에는 그게 좀 뿌얘진 거를 가지고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 거다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한 적이 한 30년 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봤는데 요즘은 MRI나 초음파를 보면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끼리 다리 만지는 꼴을 보다가 다리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하면서 대강 이렇게 보던 거를 뼈 이외의 구조에 대해서요. 근데 요즘은 초음파나 MRI를 찍어서 보면 그 구조를 더 명확히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도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렇게 진단하다가 오진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정확히 보이는 것만 요즘은 진단을 하고
그 근육이나 관절이나 연골 같은 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초음파나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로 우리가 뼈 모양을 보고 아, 이게 이런 게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겠다. 관절염이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슬랩이 되면 그냥 MRI를 찍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안에다가 조형제를 넣죠. 조형제를 이제 색깔이 우리가 몸의 색깔하고 다른 거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게 해서 팽창을 시킵니다. 관절을 쫙 팽창을 시켜버리면 그 찢어진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는 있지만 이게 팔이 주변 근육이 싸고 있으니까 이렇게 눌려 있던 거를 안에서 약을 넣어서 확 늘리면 이게 있던 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그거를 보고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조형제를 넣었더니 여기 붙은 게 이게 확 하얀 게 생기면서 찢어진 부분에 조형제 약이 들어가죠. 이렇게 약이 들어가니까 들어간 걸 보고 아, 찢어졌습니다. 라고 정확히 우리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저희들이 이게 말씀드리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오셨어요. MRI 찍어 오셨어요. 그런데 그 MRI를 가지고 선생님 누구는 이게 뭐 찢어졌다 그러는데 어떤 선생님은 안 찢어졌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제 3자 의견을 구하시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찢어진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 안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저희가 뭐 두 눈을 부릅뜨고 본다고 같은 영상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조형제를 넣고 찍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드리고 환자분이 억셉트 하시면 이제 다시 찍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치료입니다. 치료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보존적으로 약도 드려보고요. 초음파 유도하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 드리는 하기도 하고 하죠. 네, 박대인 님이 염증 때문에 소염제와 스테로이드 처방받아서 먹는 경우에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몸이 필요하신 거 아니실까요? 피로감이 생기시는 거는 소염 진통제를 먹는 경우에 오히려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그게 좋을 수는 있고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피로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염증 때문에 며칠 먹는 걸로는 염증 때문에 피로감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하셔서 보존적제에서 주사를 놓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바로 보는데 주사를 저희가 만져서 아 여기쯤일 거야 그리고 이렇게 주사를 놨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논문 쓴 것도 있는데 나는 분명히 제 위치에 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고선 그거를 조형제를 넣고 제 위치에 놨는지 한 15년 전 논문인데 하고 나는 100% 확신을 한 환자를 전부 다 조형제를 해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으셨어요. 대학에 있을 때. 찍어서 봤더니 정확히 자기 위치에 들어가신 분이 한 35% 정도시고 거기도 들어가고 다른 데 세인 분들도 한 45%가 되고 정확히 안 들어간 분도 한 10%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정확한 위치에 놔드려야 되니까 요즘은 초음파를 무조건 보고 합니다. 왜? 그 정확한 위치에 안 들어갈 경우에 힘줄 같은데 조형제 약이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는 조형제 보고 이와 같이 여기에 보면 이거거든요. 여기에 이두박근이 있으면 이두박근 옆에 이와 같이 주사 바늘이 딱 보이죠. 그리고 주사 바늘에 이두박근을 찌르지 않고 그 주변에다가 놔서 그 부분이 쫙 부풀어 오르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부풀면 툭 다시 내려가죠. 그냥 압력 때문에 약이 위아래로 퍼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서 요즘은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놓기 위해서 초음파하에서 유도하에서 주사를 놔서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의 일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요, 이제 수술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이두박근 장두건이 있는데 이 장두건 있는 데가 이게 끊어졌어요. 끊어지시면 이제 걱정이 돼서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오시면 이렇게 얘기 드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프셨던 어깨가 그래도 한두 달 지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픈 건 좀 좋아지셨어요? 그때 아우 그동안 2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게 아픈 게 이제는 안 아픈데 여기 뭐 아까 피멍든 거 보여드렸잖아요. 피멍도 들어 있었는데 그 들었던 게 빠지면서 아픈 것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좋아졌어요. 그런 분들 이제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게 일부러 우리가 이와 같이 이두박근 장두건을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왜? 아픈 게
이두박근이 부분 파일이 있으면 그 부분 파일된 부분에 그 홈을 계속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파일된 게 계속 지나가면 어떻겠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파일된 게 안 지나가도록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쏙 내려가죠. 아까 뽀빠이 알통 생기듯이. 그렇게 내려가면 통증은 없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아프지 않고 사시면 되니까 모양은 미용은 좀 나빠지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치료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했던 친구들이 한 15년, 20년 전에 프랑스 의사들이 그걸 많이 했어요. 프랑스 의사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의료 시스템에 따라서 다른데요. 프랑스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내지 않고 자기가 새로 창안한 방법의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인공관절도 자기가 봐서 이게 멋있어 보여. 만들어. 환자한테 50분한테 해봐. 근데 결과가 나빠. 그러면 그 인공관절은 안 되겠어요. 버리고 그 환자는 또 다른 수술을 해버리고. 왜냐하면 나라에서 의료비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안정성이 확보된 거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 못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오는 거고. 영국 같은 데서는 이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숫자를 한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니까 거기 그러니까 수술을 못 받고 한 1년, 5년씩 기다리는 거 논문을 보려면 프랑스는 빨리 해서 그게 우리가 시험적인 수술을 빨리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가 되고 영국 같은 나라는 이거를 아픈데 수술을 안 하면 5년 후에 어떻게 되나? 그런 걸 보려면 영국은 수술을 본데 뭐 2년, 3년 기다리고 아주 일도 아니거든요. 5년씩 기다리고 10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이 암이 수술을 늦게 받고 어떻게 변하나 어디 전이가 되나 하는 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어깨 같으면 5년 동안 힘줄 끊어진 거 수술 안 받으면 관절염이 얼마나 생기나 라는 걸 보면 영국 논문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은 5년 동안 약 먹고 수술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나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잘라주는 수술을 프랑스에서 예전에 많이 했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알통이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파열된 건데요. 이두박근이 파여서 너덜너덜해졌는데 그거를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면 뽀빠이 아까 생긴 번영 같은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근력이 여기서 떨어져서 뚝 떨어지면 근력 자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서 잡아주니까 이 근력이 유지가 되죠. 근력이 유지되고 길이도 유지되고. 한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무는 시간 동안은 조심해야 돼요. 몇 달은. 조심을 하시라고 하는데 이 잘라버리면 자르는 건 뽀빠이 알통 생기고 근력은 떨어져도 아픈 게 빨리 좋아지고 빨리 확 팔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고정을 하면 고정한 게 아물 정도의 재활 및 안정기관이 있고 그걸 또 말 안 들으시고 빨리 쓰시다 보면 문제가 되시고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슬랩 같은 경우에는요. 슬랩 같은 경우는 이게 슬랩 봉합술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주로 운동선수들에서 많이 합니다. 아니면 팔 뒤로 이게 제껴야 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와 같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왔는데 마마mom님께서 만일 석회가 있어서 어깨가 불편하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깨 관절 속에 석회가 있는 거는 석회가 이상 변화를 위해서 힘줄 속에 대부분 생기거든요. 키가 아파서 이제 5mm가 넘어가고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있는 부분을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많이 아프시면 수술을 다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수술을 안 하고 체외 충격파라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충격파 기계로 그 깊이를 딱 조정을 해. 그 기계가 5mm, 10mm, 15mm, 20mm 쭉 깊이에 따라서 기계가 쪽쪽 모양이 달라요. 그걸 가지고 자기 위치에 딱 맞는 걸 갖다 놓고 마킹을 초음파로 한 다음에 거기를 때려서 체외 충격파로 석회를 빼죠. 원래는 이 체외 충격파 기계는 어깨에 석회 깨는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요로 결석, 신장, 콩팥에 그 돌이 생긴 분들을 깨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쓰다가 그게 석회 같은 걸 깨는 게 좋으니까 그 깨는 거를 연구를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어깨에 석회화 건염에도 운영하게 된 거죠. 한 20년 전부터 운영하게 됐고, 그 처음 하셨던 분이 이제 저하고 친한 분이셨는데, 뭐 대학에 한림대에 계시다가 강남에 개원하셨다가 요즘은 이제 일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와 같은 석회 치료를 한국에서 일찍 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오늘 거 요약을 드립니다. 손상 원인, 이두박근혜. 손상 원인은 반복적인 투구 동작, 오버헤드 운동 반복, 고중량 어깨 거상 운동, 팔을 쭉 뻗치면서 이렇게 해서 넘어질 때 다친다고 얘기 드렸죠. 치료 방법은 이제 약도 드시고 주사도 맞고, 그래도 안 되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수술입니다. 근데 수술하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와 같은 것까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스포츠 다치시면서 하시면서 그 손상이 이두박근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치료하나 하는 것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예, 오늘 어깨와 스포츠 손상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